육아는 어려워. 아빠 뽀뽀 이런 건 언제 가죠? 아빠 뽀뽀는 잘 때는 해요. 어떤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란 그건 거지. 진지게 알았어요. 저희 딸이 이상자인 것 같아요. 우리 이모한테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중국에 남편이 있어. 그 혼자 60살이야 하면 산 남자 이거 있는 거 죽잖아. 제가 알 리가 없죠.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그 첫 녹화 한 거 업로드 됐는데 형님이 500만 뷰를 예상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됐네요. 그러게요. 497만 뷰. 두면 올라갈 겁니다. 그럼. 두면 올라갈 올라갑니다. 거고 주변에서 지금 이 기획을 너무 잘했다. 의미 있는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안 돼요. 아니 뭐 주변에서 야 제작진 감다살, KBS 살아있다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네네. 저희는 오늘 녹화도 화제성, 뭐 의미 잡고 가보시죠. 예. 규진 씨, 사유리 씨는 애들 등원시키고 온 건가요? 어린이집? 지금 유치원에 있어요. 유치원에. 유치원에 있어요. 저도 시터님이 동원시켜 주셨어요. 형은 근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어린이집 이런 얘기는 아예 알아요? 그거는 없지만 응. 이제는 우리 애들은 이제 뭐 취업, 아, 네, 꿈, 그리고 이제 결혼 뭐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육아인 모양입니다. 주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육아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아, 다들 아이 고민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10살이 돼야 해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왔고 그게 또 조회수가 잘 나왔잖아요. 예. 근데 10년 지나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아, 그때쯤. 그래서 1년 즐기고 지금 첫째가 어느 아빠랑 날부터 대화를 안 해? 아니 대화는 해요. 근데 대화는 하는데 기분이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오락가락이 커. 저녁까진 괜찮았어. 근데 아침에 밥 먹으라고 차려놓으면 내가 이거 안 먹는다고 했잖아. 네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패딩을 사고 싶다고 해서 지가 고른 걸 사줬는데 무늬가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안 입는다고. 어렵다. 이런 게 슬슬 보이면서 화도 내보고 했는데 와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아, 찾고 계시는구나. 여쭤보려고. 아빠 뽀뽀 이런 건 언제 가죠? 아빠 뽀뽀는 잘 때는 해요. 잘 때는 하는데 괜찮은 그것도 편인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날. 아 이제 딸들도 이제 어떤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아는 거구나. 어떤 게 멋있고 안 예쁜 그건 멋있고. 진지게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분명히 첫째가 날 닮았다라고 우기거든요. 근데 첫째가 귀엽고 엄마 닮았다고. 넌 아빠 닮았어? 아니, 난 엄마 닮았어라고. 그래. 엄마가 예쁘니까. 엄마가 예쁘니까. 네. 자랑 같은데. 약간. 뭐 자랑입니다. 예. 저는 우리 딸하고 사춘기 때 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중생인데 화장을 하더라고. 요즘 할 수 있지. 할수 있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화장을 한 거야. 아, 좀 이상하게 사인펜으로 한 것 같아. 촌스럽게.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왜 홍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얼굴 못생기게 막 메이크업을 하고 자기는 계속 이쁜 척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된다. 너 이러고 밖에 어딜 나가냐. 집에만 있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지워라. 해도 삼촌 나 괜찮은데 뭐 우리 애들 친구들 다 이래. 친구들이 다 이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 그렇지. 응.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아, 모르지. 그 어른들 얘기를 그 당시에는 안 들어. 근데 게이 삼촌이 미술 감각이 뛰어났잖아. 탑게이 삼촌을 두고 있는데 애들이 이따구로 아, 촌스럽게 그치. 메이크업을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막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그래서 사춘기 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또 여성분들이고 사춘기를 그치. 지내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요. 뭔가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해요. 저는 제가 사춘기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화기로 뭐 남자랑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근데 우리 아빠 그거 통화하는 내용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옥잔에 들어가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요청을 했구나. 요청을 했구나. 뭔가 소리 나니까 열었는데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만화 같은 일상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싫었어요. 그거를 보고. 타유리는 약간 짱구는 못 말려 실사판 같아. 맞아. 네.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두는 게 두는 게 맞다. 두는 게 나아. 뭐 알아서 두는 게 크겠죠 뭐. 어, 지가 알아서 그럼. 크겠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마요. 뭔가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규진 씨가 엄마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26개월? 26개월. 2년. 네, 맞아요. 한창 힘들 때인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제일 최근의 고민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희 딸이 이성애자인 것 같아요. 이성애자인 것 같아요. 이성애자인 것 같아요.
아 그게 고민입니까?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면 자연스러운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면은 근데 잘생긴 삼촌을 보면은 막 너무 부끄러워 이러는데 몇 개월 안 된 애도 잘생긴 사람은 알아요. 웃어요, 잘생기면. 네, 저희 딸들이 저보고 웃는 데까지 4년 걸렸어요. 우리 아들이 진짜 예쁜 애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진짜 알아. 엄청 알아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레즈비언이어가지고 딸이 남자를 데려온다는 생각을 잘 안 해본 거예요. 아 맞지 여자 원래 남자 좋아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약간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를 되게 다르게 대해가지고 아 남자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죠. 나중에 막 남자 데려와요. 그런데 거기 부모님이 놀라는 거죠. 쟤는 뭐 막 엄마가 둘이야? 혹시 그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나요? 3학년 때 남자친구가 있었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들었어요. 아빠한테 얘기 안 했구나.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니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너무 아기 안 같고 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운해요? 아니 전혀 서운하지 않고 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차별하지 않고 길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약간 조금 낯설었던 거죠. 아.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부터 느끼는 건데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많이 느껴요. 나도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 여기. 그 약간 경험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딸이 이성애자인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라는 걸 들었을 때 거기서 괴리가 좀 맞아, 왔어요. 맞아. 어쨌든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좀 덜 하니까 다른 길을 가면은 모르는 길이니까. 예. 사람이 좋아하는 애는 네. 똑같지 않아요?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랑 여자를 좋아하는 건 똑같잖아요. 야, 되게 새롭다. 이성애자한테 다 같은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지금 여기 토크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엄마는 또 키우다 보면 또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엄마가 자식 안 키워봤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배우면서 키우는 거야. 엄마도 처음이니까 그럼. 애기 키우는 게. 근데 이게 딸이 그 엄마가 둘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호칭이 규진 엄마, 세연 엄마.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둘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아기 때부터 그냥 엄마가 둘이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집엔 아빠가 없고 엄마가 둘이야. 그래서 막 심지어는 동료도 뭐 막 아기상어나 곰새말이나 막 엄마곰, 엄마곰, 애기곰 좀 웃기지만 그렇게 불러주고 했더니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가서도 막 엄마 둘 그려줘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사유리는 사유리랑 아이랑 둘이 있잖아. 예를 네. 들어 곰새마리는 어떻게 불러줘? 처음에는 항상 아빠를 뺐었어요. 그리고 그림책에다 아빠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삼촌 아니면 뭐 여동생 등 남동생으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피하는 것도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면 쟤도 아빠는 어디 있어라고 예전에는 잠깐 물어봤는데 제가 항상 말했어요. 쟤는 아빠가 없어. 근데 쟤는 매니저 삼촌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강아지가 있고 그 중국 이모님이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하면 그렇다. 응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삼촌곰, 엄마곰, 애기곰. 맞아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꾸 뭐 그런 쪽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교육 설명을 또 해줄 건지. 근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한 7살쯤 되는 여자애들이 저희 애기 보고 막 와가지고 너무 귀엽다 뭐 막 혼혈이라 그래 뭐 막 아빠가 외국인인가 봐 이래서니까 한국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어른들은 이상한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애기들은 아닌데 외국인인데 이래버리는 거예요. 솔직하니까. 솔직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른들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레즈비언 부부고 미국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치, 어렵지. 그치. 무슨 말이야? 어렵지. 이래서 아직 못 찾았어요. 일본에 가면 딱 물어봐요. 애기가 혼혈인가 봐.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아빠는 없어요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실수했다고. 거를 물어보는 거를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죄송하다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싫어요. 그렇죠. 그런 죄송할 게 사람도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규진 씨도 그렇고 되려 유명해져 버리면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영상들이 막 100만, 200만이 돼서 근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세율 씨만큼 유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규진이 딸다린이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주변 분들이 엄마가 둘이야 뭐 이런 얘기를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지? 어린이집은
다 아세요. 일단 제가 등록할 때부터 그 원장님이랑 다 얘기를 했고 혹시 서로 중간에 불편한 일 있을까봐. 그 조금 이상한 게 말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어린이집에서.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다들 엄마가 둘인 거를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제가 시터님이랑 되게 친한 엄마가 있어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 씹으시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 그분이 제가 동성애자여가지고 싫어한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규진 씨 되게 이상한 학부모들이 있고 약간 규진 씨 부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한다. 다른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꼭 도와주겠다. 고마운 사람이네 진짜. 네,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고 난 저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서 혹시나 주변에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를 읽씹한 그 부분은 또 제가 약간 장난꾸러기거든요. 보일 때마다 가서 안녕하세요. 출근하세요? 무시해요. 어때요? 대답해요. 그러면은 막, 안녕하세요. 도망가세요. 부담스러워. 엄청 부담스러울 아니, 거예요. 저는 조금 좀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저는 아직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점 언제든지 놀러 오시라. 일단 뭐 친하게 한번 싶네요. 지내봅시다. 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저는 아직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점. 아빠가 현실적으로 없는 거니까 뭐 곤란했던 상황 뭐 이런 게 또. 근데 어린이집에는 무조건 아빠가 참여해야 됐었어요. 보통 그럴 때는 매니저 삼촌이 해줘요. 근데 저랑 매니저 삼촌은 일하러 가야 되고 동네에 있는 부동산 김부장이라고 있어요. 김부장이라고 하는 가족 같은 부동산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거기 나와서 같이 수영장에서 풀을 해줬어요. 진짜? 네, 감사하는 아저씨의 운동회 같은 거 해줬어요. 고마운 아저씨다. 근데 다 요즘 아빠들 다 젊어요. 근데 김부장만 할아버지예요. 제 아빠가 너무 할아버지인 거예요. 목숨 걸고 풀에 들어가셨네. 그러니까요, 목숨 걸었어요. 김부장 아저씨. 힘들었어요.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이때가 제일 머리 아팠어. 안 갔어 일부러. 아, 왜? 우리 딸 아들 친구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삼촌이라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진짜. 왕따 이런 거 당할까봐.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런 날들은 일부러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 척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아유.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야. 지나고 나니까.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없는 거야. 애들의 이 성장기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날 그냥 애들한테 야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전체 가족 사진을 찍은 거야. 잘했다, 잘했다. 나의 엄마 아빠도 있고 나의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가족 사진이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 아들 육아가 생각보다 또 빡세요. 막 키우면 된다고 하는데 또 어려워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 파티 집에서 했는데 예쁘게 엄청 요즘 스파이더맨 좋아하니까 막 분선도 막 해줬는데 친구들이 오자마자 3분 안에서 그 분선 터뜨렸어요. 친구들이 다 남자잖아요. 막 같이 부셔서 3분 안에서 없어졌어요. 딸이는 그렇지 않죠? 딸은 절대 그 감성이 나오질 않아요. 딸은 그렇지. 붙여놓으면 그걸 다 존중해주고 즐길 줄 알아요. 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되게 멋있는 옷이 샀어요. 비싼 옷이 샀어요. 근데 제 이모 하는데 싫어하면 죽어도 싫어요. 뭔가 싫은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야. 끝까지 싫어요. 아들은. 싫어. 근데 딸이었으면 여기서 사진 찍고 예뻐하면 예쁘면 찍잖아요. 싫어. 사진 찍는 게 싫어 하고 예쁘게 사진 안 찍고 이상한 표정으로 사진 찍고. 근데 그게 뭐 성별을 떠나서 저희 첫째랑 둘째가 아이들. 첫째는 완전 피아노 발표회 날 이제 끝나고 부모님 사랑한다는 노래를 준비시킨 거야. 저희 첫째만 안 해. 아 진짜요? 왜 안 해요? 우리 보고 있어. 어. 너도 불러. 마지막 사랑해요야. 이게 엔딩이야. 이거도 했어요? 이건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것도 안 해. 왜 안 했대요? 이유가? 빠르네. 보기 싫었대. 이유가 없어. 아, 진짜. 그냥 싫은 거야. 이게 좀 약간 쑥스러운 거죠. 큐진 씨 딸은 어때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딸이나 아들이나 딸은 핑크 이래가지고 다 세뇌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 너무 공주라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분명히 흙바닥에서 흙먹이면서 키웠는데 면세점에서 에르메스에 들어갔는데 딸이 거기서 첫 문장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팔찌 사줘. 그래서 에르메스는 애 말을 트이게 하는 거야. 뭐지? 에르메스. 팔찌 사줘.
그래서 저 약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막 뭐라고 했는데 또 보더니 반지 사줘. 말이 좀 느린 친구들은 에르메스를 한번 데리고 데리고 가면 가야 돼. 말이 터지는구나. 말 터. 특이했어. 와 진짜 엄청난 딸이 태어났다. 저희 와이프도 교육을 해요. 여자니까 핑크를 좋아하고 남자니까 블루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 좋아할 수 있는 색이다라고 교육을 하는데 근데 본능인 것 같아. 남자애들이랑 한번 놀아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공룡 인형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기는 공룡 껴안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갑자기 그 공룡을 들어다가 갑자기 책상을 부시기 시작했어요. 공룡이 사슴을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책상을 부시는 거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남자아이들 육아에 가장 필요한 게 마취총이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어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냥 공동 육아? 소개팅 공동육아, 한번 해봐요. 공동육아. 저 진짜 좋아, 진심. 좋아, 좋아. 끝나고 바로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아니 동네가 비슷해요? 사유리 누나가 이게 또 고민이 있어가지고 샘 해밍턴 형한테 훈육을 배운 적도 있어요? 근데 샘 해밀턴이 첫날은 저 한번 훈육 해줬는데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세게 말해도 아기는 괜찮은데 남자고 둔치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혼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웠나 봐요. 샘 형이 막 훈육할 때 욕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진 않았는데 훈육 잘해요. 예. 잘해요. 정말 호주인인데 정말 예의는 한국식 예의를. 맞아 머스적인 한국 완전히. 아저씨 같은.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제 훈육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해외는 오히려 더 혼낼 때 엄청 혼내요. 아기가 밥 먹기 싫다고 해도 한국이나 일본 엄마들이 그래도 계속 먹이고 먹여. 제발.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할 수 그치. 있을 줄 맞아. 알았는데. 이게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머니들이 다 맞아. 몰래 뭐 주고. 원래 주고 과자 주고. 쫓아가면서 저기 어디 저 여의도까지 가면 여의도까지 쫓아가면서 나는 이제 우리 애들 뭔가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고 약간 그게 되게 미안하고 내가 약간 죄스러운 느낌이어서 혼내고 싶어도 막 더 심하게 혼을 못 낸 것 같아. 뭔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들은 짚어주고 마무리할 때는 사랑해 라는 얘기를 꼭 해요. 이걸 얘기를 좀 해주면 처음에는 그게 애들이 좀 낯설어 하기도 하는데 철들고 나서 지들이 뭐 삼촌 사랑해 고마워 먼저 얘기해. 너무 좋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해야 되겠네. 좀 많이 써야 네. 되는 맞아. 것 같더라고. 저희 집 애들은 자기 전에 무조건 굿나잇 뽀뽀 그리고 사랑해요를 아 해? 했는데 그 생각해 보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더라고. 그럼 사랑해 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그럼 이제 애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예. 솔직히 우리 애가 좀 영재인가? 의심스러운 순간들 있잖아요. 너무 이거 너무 엄마들이 특출난데? 아빠들이 다 한 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존재 아니니까. 그래도 쟤니 좀 영재 영재는 같은데? 아닌데 언어를 좋아해요. 자기가 언어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 그럼 지금 몇 개 국어? 한국어 할 거고. 지금 일본어, 한국어, 그 영어 이거는 세 개는 잘해요. 야 좀 지나면 중국말도 하겠다. 중국 이모랑. 그러니까 중국어랑 중국어한테 또 스페인어를 배우잖아.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게. 제일 재밌는 건 스페인어래요. 근데 스페인은 못해요.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예쁘대요. 선생님 언제 오냐고 매일 오라고. 엄마도 되게 예쁘다고 하죠. 그렇진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지금 벌써? 우리 중국 이모 있죠. 같이 사는 그 이모랑 결혼하고 싶대요. 이유는? 아 진짜? 예쁘대요. 그래서 우리 이모한테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모가 안 돼. 저 중국에 남편이 있어. 그리고 이모는 진짜 60살이야 하면서 60살? 이모 60살이야? 60살이야. 중국 이모가 너무 친절하니까 이뻐 보이는 그렇지. 거고. 영재인데 이쁜 여자 잘 이쁜 찾는 여자로 거 영재인데? 잘 보는 눈이 있어요. 네. 애기가 에르메스 영재이긴 한데 뭐 다른 쪽으로 또 재능을 보인 거는. 내가 눈치가 좀 빨라요. 어. 어린이 그 키즈 카페 같은 데서 혼자가 있을 때 그냥 놀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영어 낱말 카드를 꺼내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여주기 나는 싫어. 이런 거 한다. 손님들이 없을 때는 무슨 약간 뭐 막 뽕 이런 동화책 보다가 손님들이 오면은 엄마 ABC 틀어줘. 그래서 약간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 이런 허영심과 그런 있구나. 지적 허영심 좀 그 나이 때부터. 네. 그래서 그냥 냅둬도 계속 이 지적 허영심이 계속되면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부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두 사람 다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 척이라도 하고
사유리는 워낙 남자 밝혔잖아. 언제 이쁜 여자를 활용하는 잘 보는 네. 뭐 자랑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게 누구 닮았나 몰라. 좋을 때 써야 되는 말이에요. 뭔가 맞아, 잘했을 맞아, 때 여보 닮아서 이래라고 해야 되는데 뭐 못난 거 봤을 때 아이고 그치. 누구 닮아서 이러나 몰라. 이거 세 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랑 똑같아요. 성격이 급바지 이런 부분도 너무 닮아서 저를 미니미 같대요. 그래서 카르마라고 생각해요. 카르마까지. 진짜 제가 유치원 때 말이 안 들었거든요. 카르마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아, 카르마구나. 항상 카르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얘기 해요. 왜냐면 진짜요? 엄마가 그런 얘기 하잖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근데 저 같은 딸 낳은 거예요. 저도 아기 때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안 했어 하면은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 안 해서 딸이 똑같아서 이거는 카르마다. 너무 카르마야, 공감했고. 카르마야. 무조건 카르마. 쇼핑 좋아하고 이런 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서 와이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카르마설을 닮아서 네, 있죠. 올라타겠습니다. 첫째가 그 반항심 반대로 얘기하고 아직도 그러거든요. 저는 둘째는요? 둘째는 순하고 이렇게 뭐 뚝심 있게 뭐 앉아서 하고 이런 게 와이프랑 똑같아요. 카르마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 내가 난 아들은 아닌데 탈모 고민이 심하더라고. 아, 난 카르마네. 카르마라고 생각해. 카르마네. 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해줬죠. 왜냐면 나는 그게 되게 어렸을 때 못했던 게 되게 후회였거든. 오빠 지금 해도 안 돼? 아, 지금은 안 돼. 안 진짜 돼. 포기했지. 아, 포기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또 가르마가 있어서 가르마를 탈 수가 없어서 심어서 좀 가르마를 좀 타지게 해줬죠.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아, 가르마네. 형님 이제 애들이 성인이니까 육아 고민은 없겠어요. 아, 육아는 필요 없는데 이제 없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아, 결혼 그런 나이가 나이구나. 되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식장 예약이 쉽지 않아. 1년 정도 전에 해야 된대. 그 한두 달 전에 아니라 1년? 아니야. 형이 간 데는 좋은 데라 그래. 되게 좋은 데 갔네. 호텔 아니야, 갔네. 되게 좋은 데가 아니라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다 이제 먼저 얘기하더라고. 한편 나한테 묻는 얘기는 삼촌의 손님을 부를 거면 몇 명이 올 예상. 몇 네. 명 생각해요, 오빠는? 내가 생일 파티하면 한 300명 오거든. 어머머머머머머. 근데 내 딸 결혼식이면 몇 명이 올지. 1000명 오겠다. 1000명 1000명. 오겠다. 형은 지금 결혼을 할 계획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없죠. 축의금 환수를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작전이.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네.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장례식 외에는 걷어들일 데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 여기다. 진짜. 여기다. 여기다. 아, 요 포인트가 중간에 한번 꺾어 들어간다. 야, 저는 그 딸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그냥 싫거든요. 사위가 도둑놈의 새끼같이 보여가지고 그러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모든 아빠가 딸 가진 아빠가 다 이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아, 당연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예비 사위 마음에 쏙 들어요? 아닌가 봐. 속은 없더라고. 딸 남편으로 누가 오든 썩인 것 같아. 아빠 입장에선 그렇더라고.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 하나가 자꾸 보일 것 같아. 그냥. 다 좋은데 그냥 뭐 그냥 찾아내는 거지 아빠 마음은. 그치. 머리숱 많아서 좋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애비 사위애가 부산인데 애교가 있어. 오. 부산 남자 애교 있는 거 죽잖아. 제가 알 리가 없죠.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 남자 애교 있는 거를 아, 라인이 다른 왜 라인이었구나. 얘기를 해요? 아, 다른 라인이었구나. 애비 사돈의 부모님은 오빠를 마음에 들어요? 그게 문제야.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도 별 걱정하지 않는 게 은근 내가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럼. 일단은 좋은 장인어른이 되려면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 거리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막 편하게 해준다고. 아유 뭐 우리 사이 어디 뭐 그래 근처인데 밥이나 한 끼 먹을까 이렇게 너무 살갑게 하는 거 이게 되려 더 멀어지는. 그러면 저도 며느리랑 뭐로 줘야 돼? 마마보이를 사람들 다 욕하잖아. 마마보이 이야기를 들잖아. 내 남편 마마보이라고 하면 얼마나 효도를 하는 거. 와, 되게 괜찮은 남자로 저는 느껴요. 마마보이는 지금 사위 누나가 잘못 이해했는데 그래. 아 진짜? 어느 정도가 대한민국 마마보이의 표준이냐면 여자친구랑 키스하기 전에 엄마 키스 돼? 이게 마마보이야. 진짜? 이 정도 수준을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좋다.
해. 아더라. 야 제니가 좀 걱정스럽다. 제니가 이제 고등학교 여자친구 생겨서 조금 늦게 들어오고. 같이 가요 데이트에 타랑하고. 근데 아빠가 싫었다면서요, 벽장에서 아 들어서. 싫었어요. 근데 가르마요 가르마. 보고 배운 게 배우는구나. 그대로야. 보고 배운 게. 규진 씨가 장인어른이 돼요. 어떤 사위를 원합니까? 사위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 게 원래 장모님 2명 너무 좋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시아버지 2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 이게 아니고 뭐야? 이럴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어렵다. 네, 오히려 딸이 며느리 데려오면은 약간 우리 며느리 이럴 수도 있는데 형이랑 아예 반대네 지금. 나도 헷갈려요 지금. 입장이 약간 혼란스럽다. 이게 남자에 대한 그 눈이 좀 다르잖아. 함께 살아야 하는 동심인 정도로 지구인. 네 그렇죠. 같이 보고 사는 있어서. 지구인. 세상 남자가 제일 좋던데. 이게 야 어느 나라 토크쇼야. 이게 일본 독쇼 아니야? 이게 야 어느 나라 토크쇼야. 자 육아라는 게 소중한 만큼 걱정도 많고 책임감도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망보험을 좀 세게 가입을 해놨어요. 오. 갈 때 뭐라도 해주고 가는 부모가 진짜 부모. 딸들이 그때까지 너무 잘해. 이거 주고 가도 되겠어 마음이. 그러면 그냥 두면 되는 거고. 혹시나 데리고 온 사위놈이 아버지가 보험이 짱짱하던데 혹시나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게 안 벌어져야 될 텐데. 조심해. 난 그럴까봐 보험을 해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규진 씨도 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뭐 조금 저는 사실 와이프 쪽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벌이가 더 좋은데 제 호적 밑에 있잖아요. 나중에는 혹시 입양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 지금 금전 구조가 둘이 돈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아 그러네. 자산 축적은 와이프한테 몰빵, 어. 비용은 저한테 몰빵. 그래서 약간 저 이혼당하면 진짜 큰일 나는 구조거든요. 아. 그리고 상속도 아마 와이프가 줄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유언장 써놨어요. 유언장이 원래 유류분이라고 상속 줄 때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막 주는 그 필수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일찍 죽으면 저희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우선순위가 가기 때문에 딱 그거 빼고 다 와이프한테 남기거나 저 아이한테 남길 수 있게끔 또 혹시 저희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입양하거나 키우려고 할까봐 반드시 친권을 와이프한테 줄 것 이런 것도 써놨어요. 아 나 써놨구나 혹시 모르니까. 네, 근데 혹시 모르죠. 이게 없으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동성 커플이에요. 남자 동성 커플. 둘이서 계속 재산을 좀 증식을 했는데. 증식하고 20몇 년을 같이 사셨는데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어. 근데 그 연락 끊었던 그 집안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그분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모든 재산이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20몇 년을 같이 했던 이 배우자분은 한 푼도 안 남고 진짜로? 다 뺏긴 거야. 아. 근데 이런 일이 꽤 있어서 많이 다 유언장들을 써놔요. 성소수자들 인식도 그럼요. 되게 빠른 시간에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두 분은 출산한 뒤로 사회 뭐 인식이 좀 달라졌다거나 느낀 게 있어요? 레즈비언 친구들만 해도 예전에는 아이라는 건 그냥 선택지에 없는 것이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홍 선배의 커밍아웃처럼 큰 사건들이 되게 인식을 많이 전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제가 결혼할 날도 그렇게 머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뭐 법적인 거를 좀 빨리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주면 좋은데 속도가 좀 느려요, 느리기. 네. 10년 전에는 여자가 뭐 미혼모 아니라도 이혼하는 여자에 대해서 되게 취해로 생각하고 있고 TV도 못 나왔었어요. 맞아. 이혼만 했었으면 여자가. 그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많이 변했고 더 속도가 더 붙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 인식의 변화가. 아 저희 이렇게 저번 주 이번 주 해가지고 2편 스피노프였는데 어땠어요? 감사하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들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곡이 또 있을 수 있구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능은 좀 처음인데요. 다큐멘터리나 막 시사교양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중간에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이 KBS 괜찮아?
싶었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가 바뀌는 걸 느끼네요. 입에만 하는 게 좀 아쉬운 게 또 연애도 듣고 싶고 그치. 사람마다 또 연애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주제가 많잖아요. 석천이 형 연애 얘기 얼마나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몇 명 알아 내가. 저 다음에는 우리 사유리 없이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고 전혀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표면 쪽 몇 구간만 보시고 또 이상한 또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욕 쓰실 거면 끝까지 다 보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욕도 또 의사 표현이니까 네. 우린 조회수의 노예예요. 300만 정도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듣는, 사는 이야기 네. 정답이다. 네,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형님 어때? 느낌이 오잖아요. 어때 느낌이? 제가 봤을 땐 그냥 범위 빼고 우리 셋이서 내가 여기 지금 하빈이 역할이네. 형이랑 했으니까 내가 하빈이야. 가시죠. 뭐 재밌게 그래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했었습니다.